야, 오랜만이야. 라고 인사를 하고 난 준은 사실 오토바이 사고 나서 발이랑 허리뼈가 부러져서 입원해 있어. 뭐? 어디 병원인데?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병문안이라도 갈까? 뭐 그건 고마운데 말이야. 너 혹시 그 중년 여자, 그 여자애 기억하지? 뭐 그 사건 얘기는 아닌데 얼굴 기억하고 있어? 왜? 뭐야 갑자기? 병원에서 매일 밤 면회 시간이 끝나면 이상한 아줌마가 날 보러 오거든. 되게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말이야. 나는 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잊어버리고 있던 중년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처음 만났던 그날의 이를 악문 얼굴, 하교 때 보았던 기분 나쁜 웃는 얼굴, 집 앞 현관에서 본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던 얼굴. 그때 이후로 계속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트라우마 같은 것이었다. 나는 준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좀 잊어버려라. 아직도 떨고 있냐? 너 이 정도로 소심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대답했다. 마치 내 자신에게도 들려주듯이. 그렇지? 이런 곳에 있으면 은근히 소심해지는 것 같아. 에휴, 그렇게 소심하게 구는 건 아직도 안 변했네. 이렇게 말하며 여유를 보였다. 결국 나도 그때 이후로 성장하지 않은 건가?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야한 책 들고 병문안 갈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중년 여자. 준이 했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전화를 끊은 후 잠시 동안 생각을 했다. 설마 이제 와서 중년 여자가 나타날 리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잡혔었는데 혹시 석방된 건가? 그나저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중년 여자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하지도 않았다. 단지 중년 여자가 저주를 거는 것을 본 것뿐이었는데 우리가 입은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 우연히 밤에 산속에서 만나서 당했고 우리들은 중년 여자에게 빼앗은 것도 없었지만 상처를 입히지도 않았다. 중년 여자는 우리들에게서 해피와 터치를 빼앗고 비밀 기지를 부셨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3명에게 공포를 심어줬다. 중년 여자가 아무리 집념이 강하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관여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원망하고 있다면 사진 속의 소녀를 원망해야 할 것이고, 나는 억지로 내 자신을 납득시켰다. 이틀 후 나는 아르바이트를 쉬고 서점에서 야한 책 3권을 사서 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준과 만난다는 두근두근거림, 준이 전화로 했던 이야기에 대한 두근두근함으로 마음이 복잡해졌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낮이 조금 지나서였다. 준이 있는 병실은 3층. 나는 준의 이름표를 찾기 시작했다.
303호실 6인실에서 준의 이름을 볼 수 있었다. 왼편 창가 제일 안쪽에 준의 모습이 보였다. 어이 준, 오랜만이야. 어? 진짜 오랜만이네? 생각한 것보다 많이 건강한 준을 보고 조금은 안심했다. 약속한 대로 야한 책을 건네니 준은 새 장난감을 받아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리고 준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준과 있으니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즐겁게 웃고 떠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 눈 깜짝할 새에 시간이 지났고 면회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 슬슬 돌아갈. 사실 전화로 말했던 건데. 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중년 여자 얘기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만 되면 오는 아줌마가 있어. 뭔가 좀 그렇다고 해야 하나? 아이, 기분 탓이야. 괜히 무섭게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니까. 아무튼 겁줘서 미안하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곧바로 분위기를 알아채고 준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다. 그때 덜덜덜덜 바퀴 굴러가는 소리. 바퀴 소리가 문 앞에서 멈춘 것 같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입구에는 위아래로 남색 작업복을 갖춰 입은 아주머니 한 명이 서 있었다. 아, 뭐야. 겁주지 마. 그냥 쓰레기 굽는 아줌마잖아. 이렇게 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아줌마는 환자들의 쓰레기통 속에 쓰레기들을 걷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준의 침대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준이 야, 봐봐.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살짝 보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닮았다. 아니, 그냥 중년 여자인 건가? 나의 눈동자가 작아졌고 잠시 동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나를 향해서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는 병실을 나갔다. 어때? 아닌 것 같아? 내가 괜히 겁낸 거야?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아니야. 그냥 청소부 아줌마잖아.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확실히 닮았다. 다른 사람이랑 닮은 건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나 슬슬 돌아가 볼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빨리 퇴원이나 해. 그렇지? 그 여자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아무튼 뭐 네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했다. 또 놀러와. 나 심심하니까. 나는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와 재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머릿속에서 조금 전에 아주머니의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중년 여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중년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정신 나간 느낌이다. 조금 전에 아주머니는 그저 평온한 표정이었다. 만약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중년 여자라면 내 얼굴을 본 순간 이상한 소리를 내며 덮쳐올 것이었다.
그래, 그 아줌마는 그냥 다른 사람이랑 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그 병원에 있는 것이 무서워 재빨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중년 여자는 청소부 아주머니,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역시나 신경 쓰였다. 그날은 잠들기 전까지 종일 그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신경 쓰여 아르바이트도 빨리 끝마치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자전거로 30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면회 시간도 훨씬 지난 밤 8시가 갓 지난 시각이었다. 지금쯤이라면 청소부 아주머니도 당연히 돌아갔을 테지만 일단 임시 입구로 병원에 들어가서 준의 병실로 향했다. 조용히 준의 병실로 들어가니 준이 누워있는 침대는 커튼으로 막혀 있었다. 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커튼을 열어 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준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 말하며 무언가를 베개 밑에 숨겼다. 준은 그저 야한 책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일부러 야한 책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야, 심심할 것 같아서 와준 거야. 이렇게 말하며 준의 어깨를 쳤다. 그러자 준은 조금은 어색하게, 이 시각에 좀 심심하지. 로비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할래? 이렇게 말하며 일어났다. 나는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준을 태웠다. 로비는 1층이니까 간호사들한테 안 들키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들은 마치 도둑이 걸어가듯 조용조용 1층 로비까지 내려갔다. 로비는 낮과는 다르게 굉장히 깜깜했고, 환한 곳이라고는 자판기와 비상등의 불빛밖에 없었다. 이렇게 깜깜한 데서 살금살금 걸어오니까 그날 밤 생각난다. 그래, 맞아. 근데 왜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미행한 걸까? 내 말에 준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오늘 병원에 온 이유인 청소부 아주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주저하고 있었다. 준은 앞으로도 1개월 가까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 이런 생각에, 그리고 그 당시처럼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너 혹시 그 아줌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어? 뭐가? 준의 이야기에 나는 모르는 척 대답을 했다. 너 그 아줌마 때문에 온 거지? 역시 닮은 거였어. 아니다. 그 확실히 그 중년 여자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준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확실히 닮았어. 분위기는 다른데 뭐랄까, 분명히 닮았어. 역시 저번에 전화에서도 말했는데. 준은 목소리를 한 톤 낮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입원하고 이틀 지난 밤에 말이야,
다리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잠 못 들었어. 뒤척거리지도 못하고 소등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 눈 감고 자보려고 했거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잠이 오기 시작해서 꾸벅꾸벅 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야, 시선이 느껴졌어. 순찰하는 간호사인 줄 알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허 이런 숨소리가 들려서 뭐지? 옆 사람 자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눈을 떠서 봤거든. 그런데 내 침대 커튼이 한 3cm? 이 정도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있는 거야. 잘은 안 보였는데 그 눈이 확실히 날 보면서 웃고 있었어. 그래서 난 무서워서 자는 척을 했는데 그대로 잠들어서 눈 떠보니까 그날 아침이었더라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웃고 있는 눈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았는데 그 청소부 아줌마 눈이랑 똑같았어. 웃고 있는 눈. 나는 그 눈을 알고 있었다. 중년 여자가 날 그 웃고 있는 그 눈으로 보고 있던 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준이 말하는 광경이 떠올랐다. 그리고 준은 이어서 그리고 그 아줌마 쓰레기 거들어올 때 살짝 보면 왠지 모르게 자꾸 눈이 마주쳐. 내가 시선이 느껴져서 쳐다보고 있으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날 계속 보고 있어. 반은 웃고 있는 얼굴로. 그 말을 들은 나는 의문을 품고 있었던 중년 여자는 청소부 아주머니, 이렇게 의구심을 품었던 나의 생각 그 자체가 확신으로 바뀌었다. 역시 그랬다. 석방된 거였어. 캔커피를 들고 있던 내 손이 떨려왔다. 그때의 공포를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 내 뒤에서 갑자기 빛이 비춰졌다. 야! 뒤를 돌아보니 순찰을 돌고 있던 간호사였다. 준, 소등 시간 지나서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친구는 면회 시간도 지났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간호사는 꽤나 화를 내고 있었다. 죄송해요. 알았어요. 야, 다음에 또 놀러와. 주는 간호사에게 휠체어를 끌려 병실로 들어갔다. 알았어. 몸 조심하고. 나도 일단 돌아가자는 생각에 들어왔던 임시 입구로 향했다. 그건 그렇지만서도 밤의 병원은 기분이 나쁘다. 아까 전까지 그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며 걷고 있었다. 응? 복도 끝에 누군가가 있다. 저건 청소부 아주머니? 아니다. 중년 여자인가? 중년 여자로 보이는 어떠한 여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틀림없다. 중년 여자다. 입구 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숨기고 중년 여자의 행동을 보았다. 다행히도 나를 눈치채지 못한 듯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나는 잠시 동안 눈을 집중시키고 그 모습을 관찰했다.
큰 봉투를 뒤적거리면서 무언가를 나누고 있다. 중년 여자는 이곳은 신경도 쓰지 않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혹시 병원에서 거둔 쓰레기 같은 걸 분리수거하는 건가? 그때 뒤에서 아직도 있었니?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정도껏 해. 이렇게 말하며 아까 준을 끌고 갔던 간호사가 나에게 말을 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죄송해요. 이제 돌아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입구 쪽으로 눈을 돌리니 중년 여자가 나를 눈치챘는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사는 이미 다시 순찰을 돌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조금 전에 간호사를 찾아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내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가 중년 여자에게서 눈을 떼고 있지 않자 중년 여자는 나에게서 눈을 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쓰레기를 다시 나누기 시작했다. 응? 나는 주저했다. 예상 외의 행동을 보고. 내 머릿속에는 덮쳐온다. 나를 계속 쳐다본다. 나를 보고 미소 짓는다.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동안 서서 중년 여자를 보았지만 쓰레기 분리만 하고 있고 나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다. 무슨 작전인가? 이렇게 의심했지만 내 머릿속은 또 하나의 사고를 떠올렸다. 중년 여자가 청소부 아주머니랑 닮았지만 역시 닮기만 했지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나랑 준이 너무 의심하고 있었나? 역시 중년 여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 여자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입구로 걷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근처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지만 상대방은 나를 볼 생각도 않는다. 그래도 나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걸었다. 눈 깜짝할 새에 아무 일도 없이 나는 그 여자의 등 뒤까지 걸어왔다. 여자는 열심히 쓰레기 분리를 하고 있었다.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대량의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역시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날 노려보더니 많이 컸네. 이렇게 말하며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많이 컸네? 저 사람은 내 과거를 알고 있다? 저 사람은 누구? 저 사람이 혹시 중년 여자? 저 사람은 역시 중년 여자였다.